그럼 2주의 댓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바사사삭 치킨님이십니다. 사랑을 낙엽을 타고 영상도 영화도 잘 봤습니다. 편집 부분에서 음악을 활용한 J컷으로 시퀀스를 연결시키는 부분이 많더군요. 음악을 선행해서 보여줌으로써 컷전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영화 자체를 하나의 감정으로 연결시키려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남녀 두 인물의 직장은 점점 고된 현장으로 바뀝니다. 여자는 식료품 가게에서 나중에 석탄 치석장으로 바뀌고 남자의 경우도 도시 인근의 정비소에서 건설 현장으로 더 땀을 많이 흘리는 일로 바뀌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둘의 사랑은 더 깊어져 갑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의 노래를 시퀀스보다 선행시켜 고된 노동의 현장 끝에 사랑이 찾아오는 영화의 주제의식을 보여주곤 합니다. 마지막 대사처럼 채플린에 대한 부분도 주제와 일치한다고 봅니다. 찰리 채플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슬픈 광대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캐릭터죠. 생애 주로 연기했던 배역의 권력자를 풍자하고 조롱하는 역할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플린은 유명한 말 중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처럼 하나의 사건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떼어놓을 수 없이 같이 흘러감을 의미하죠. 사랑의 낙엽을 타고도 그런 비극과 희극이 함께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처럼 느껴지네요. 2023 연말 결산 재미있게 봤습니다. 다들 업된 분위기의 연말 축제 같았습니다. 저도 영일이님들처럼 결산하자면 한국 영화 5위 콘크리트 유토피아, 4위 드림 팰리스, 3위 괴인, 2위 너와 나, 1위 만분의 1초입니다. 만분의 1초를 뽑아주셨군요. 만분의 1초 같은 경우 검도와 개인 수령 관련된 것들을 미친 미장센으로 표현해냈고 특히나 검도를 통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음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씬에서의 모든 주변 인물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온전한 나만이 남는 장면은 검도 그 자체였습니다. 올해의 씬이었습니다. 외국 영화 5위 슬픔의 삼각형, 4위 타르, 3위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2위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1위 괴물입니다.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 모든 장면을 일시 정지시켜도 아트웍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장면 하나하나 다 주제의식과 녹아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갈아 넣어서 만든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무상 콘크리트 토피아 이병헌님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최고예요. 여우상 애프터선의 아역배우 프랑키 코리오입니다. 이제 막 성장하는 호기심 많은 아이의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폴 메스카더에게 더욱 아이가 빛이 나긴 했습니다. 감독상 에스터로이디스트의 웨스 앤더슨입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님은 작품 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넥스트 레벨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수많은 광고를 보면 다 웨스 앤더슨 스타일로 찍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단순 영상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용도 더 깊어지는 것 같네요. 제가 미국인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 파악이 안 돼서 에스터로이드 시티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확실히 지난작보다 더 깊어진 느낌이 듭니다. 아직도 성장 여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해 영화인상에는 김종수 배우님입니다. 2022년 킹메이커, 헌트, 인생은 아름다워, 23년 유령, 드림, 밀수, 비공식작전, 천박사, 화란, 무빙, 굵직한 영화에서 조연으로 맹활약하셨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김종수 배우님은 뭐라 그래야 되지? 영화계 전현무인가요? 거의 틀기만 하면 나오는 배우가 아니셨나요? 이경영의 자리를 이경영님의 자리를 이어받은. 또 하나 언급해보고 싶은 건 만분의 1초죠. 사실 저는 못 봤어요. 만분의 1초. 저도요. 저는 봤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가 그렇게 엄청난 영화인지 이번 연말 봐야겠네요. 네, 저도요. 네, 굉장히 또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댓글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케이님께서 유튜브에서 댓글 남겨주셨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냥 월말 결산까지도 해주시면 안 되나요? 명예전당도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대지섭 기다렸다고. 대지섭. 네. 월말 결산, 그러니까 분기별 결산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분기별 결산 한 시간 한 번. 네. 4분기 해가지고 4번. 확실히 연말 결산 한 번에 하려니까 너무 길긴 했어요. 거의 1시간 넘게 때려냈어요. 1시간이 아니 그렇죠. 1시간 넘게 때려냈다 보니까 한번 분기별 결산을 한번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읽어주시죠. 네, 팟캐스트 망생중님, 들은 연말 결산 중 가장 영하고 가장 핫하고 가장 업되네요. 덕분에 영한 기운, 다양한 영화 정보 모두 다 얻어갑니다. 노량은 쿠키를 놓쳐서도 원통하지만 영화 내내 감정 과잉이 지나쳐서 계속 서울의 봄이나 괴물이 진짜 잘 만든 영화였구나 그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재영 배우 천우희랑 엄청 닮은 것 같아요. 라고 들었죠. 망생중님의 그 연말 결산도 여쭤봤는데 더웨이라고 괴물을 뽑아주셨거든요. 우리가 더웨이를 브랜든 프레이저를 놓쳤더라고. 맞아요. 까먹었어요. 이게 진짜 기록을 잘 해놔요. 까먹었어요. 저는 연말 결산할 때 뭐 8점 이상
뭐 그렇게 항상 정해놓고서 뽑기 네. 때문에 저도요. 더웨일이 작품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뛰어난 작품은 아니었지만 브랜드 프레이저의 연기는 정말 손에 꼽힐 만한 연기였다. 노량 쿠키 다들 보셨나요? 노란 쿠키 좀 바로 나왔죠. 저는 저는 그냥 못 진짜 봤습니다. 몰랐어요? 저도 못 봐가지고. 있다니까 그냥 몰랐어요. 봤어요. 아. 그냥 이지훈님 나옵니다. 강혜군 역할. 그런가요? 그 쿠키에서 나오는구나. 네, 이지훈님 아. 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뭐 올해 연말 결산했는데 뭐 핫했다, 뜨거웠다. 네. 근데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놓친 것도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라는 급하게 정하느라. 생각이 듭니다. 2주의 영화는 이만종의 벌입니다. 이만종의 벌. 저희가 티처스 라운지하고 고민을 하다가 네. 이 영화를 고르게 됐고요. 네. 평점 까면 난 6점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전 7점입니다. 저도 7점. 뭐 전반적으로 6, 7 정도 네. 보고 있고 생각했던 것만큼 근데 저는 아이가 미친 연기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던. 근데 제가 네. 그때 어제도 성인님이랑 같은 관에서 네.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표현하기에 조금 너무 숭고한 감정이었어요. 숭고한 아. 감정이긴 했다. 네. 그래서 이게 2024년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 주연 연기상을 받은 소피아 오테로 와우. 어린 배우였는데 뭐 어쨌든 어린 나이에 주연 연기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화제성을 가지는 일이고 그쵸. 감독도 에스티발리스 우레솔라 솔라구렌이라는 와우. 장편 데뷔작 네. 꺼내 들었고 와우. 네. 우리나라에서는 왓챠가 수입 배급을 했고요. 이 영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 또 스페인 영화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뭐 계속 말했던 뭐 까를라 시몬, 호나스트루에바, 빅토르 에리스, 알베르트 세라 등 정말 스페인 영화도 참 거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특히나 올해에는 뭐 빅토르 에리스의 클로즈 유어 아이즈하고 네. 이 영화 이만종의 벌하고 그 말해주셨던 저번에 네, 파나티니 바이나.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의 그 안데스 서론의 생존자들이 아카데미 경쟁을 했대요. 네. 근데 이제 뽑힌 작품이 이제 안데스 서론의 생존자들이 뽑혀서 클로즈어에즈를 걸렀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오. 그래서 1차 후보에 올랐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떨어졌던데 네, 보니까 그쵸. 코뉴는 떨어지고 유토피아 떨어졌죠. 이 영화는 붙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영화의 첫 장면으로 들어가면 숨소리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는 척하는 이제 아이 코코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뭐 마르티나의 수영복을 뺏었어? 라는 것도 보이고 근데 아마 추측해보건데 마르티나라는 이름을 보면 아마 여성 아이의 맞아요. 수영복을 뺏은 것 같다라는 맞아요. 추측이 들었고요. 가족이 5인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네레아, 에네코, 코코까지 5인 가족인데 여름 방학을 맞아서 아버지만 빼놓고 4명이 외갓집으로 향합니다. 근데 처음에 궁금하긴 했어요. 왜 아버지만 빼놓고 갔을까? 근데 아마 이것도 좀 추측해보건데 할머니가 엄마에게 뭐 별거를 언급을 한다라든지 뭐 돈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봐서는 아마 부부 사이에 뭔가 네. 금전적인 문제가 조금 있다. 그리고 뭔가 조금 떨어져 지낼 가능성이 뭔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보였고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지역이 이제 기차를 타면서 에고알데라는 지역인데 이곳이 스페인 바스크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스페인의 이제 국경지대인데 감독이 이 지역 출신이라고 해요. 바스크 출신이라고 하고 그 기차의 출발 지점이 프랑스 바이온이라는 지점인데 이걸 보면 어쨌든 기차를 타고서 국경선을 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메인 타이틀이 등장했다 보니까 이들이 무언가 선을 넘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진행시킨다라는 느낌. 의미에서 메인 타이틀을 조금 늦게 등장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친척들을 만나는 코코입니다. 외할머니는 밀랍 일을 하고 이모 할머니는 양봉 일을 하죠. 거기서 주로 나왔던 언급된 소재가 세례식인데 중요한 조각품 성 요한이 없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와중에 할머니는 뭐 코코에게 머리가 길어져서 뭐 못 알아봤다느니 아니면 코코가 나무 뒤에서 쉬를 싼다더니 아니면 갑자기 뭐 아이의 고추를 닦아야 네. 된다든지 해서 초반부터 계속 뭔가 남성성에 대한 그런 게 제시가 많이 된 계속 것 같아요. 나오죠. 네. 네, 맞아요. 뭔가 성을 뭔가 이분법적으로 나누려는 그런 시도도 보이기도 했고 영화에 그래서 제가 시작점을 찾아봤는데 2018년에 16세 트랜스젠더 소년인 에카이 레순디라는 사람이 네. 자살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자신이 겪는 고통을 사회에 뭔가 좀 알리고 싶었대요. 근데 음. 그거를 보고서 이제 이 감독이 이 소재를 보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다, 출발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모 할머니가 벌의 침으로 치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단순하게 보면 양봉을 하는 목적은 우리한테는 꿀이죠.
단순하게 그냥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쵸. 꿀인데 여기서 보면 뭐 밀랍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치료도 될 수도 있고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만종이라는 벌 영화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벌들이 있듯이 다양한 사회 군상이 있고 맞아요. 다양한 목적이 있고 다양하게 사람도 생각을 있고. 해보자. 그런 식으로의 접근이 이 영화의 그런 목적성이 아니었나라고도 보여지고 코코가 그래서 그림 속 핀셋으로 이제 네. 잡는데 어이구. 대놓고 이제 그 가슴 부위하고 생식기 부위를 잡길래 그래서 거품 목욕 때도 가슴을 뭔가 어우, 만들듯이 맞아요.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너무 어린 게 벌써. 그러니까 너무 장난이네. 그 시작부터 너무 네. 직설적으로 이제 맞아요. 들어가더라고. 맞아요. 그 네. 생각도 했어요. 그 지점이 이제 저한테는 조금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지점이었을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코코가 믿음이 뭐예요? 라는 말을 하는데 어른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하면서 코코에게 희망을 갖고 믿어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조금 논의를 해보고 싶은 건 조각상을 찾고 싶은 어른들하고 조각상을 만드는 엄마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조각상을 찾는 어른들은 뭔가 과거에 얽매이는 듯한 네. 그 과거를 뭔가 계속 영광을 뭔가 쫓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엄마는 반대로 조각상을 만듦을 통해서 미래를 개척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과거에 얽매이는 것도 저는 그 전통에 좀 고수하는 약간 그런 느낌. 전통. 그러니까 뭐 전통 보수, 같은 뭐 느낌. 카톨릭 네,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어른들은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고 맞아요. 엄마는 그거를 깨고서 나아가고 싶은데 네. 어떻게 보면 엄마도 교수가 되는 과정에서 그런 거 선택했죠. 반대되는 부분을 또 선택을 했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나 크면 아빠처럼 돼요 라는 말을 하는데 엄마는 원하면 누구든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또 비교해 볼 부분이 엄마는 조각상을 다루는데 코코는 인형을 갖고 놀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엄마가 자화상을 뭔가 만들라는 말도 하듯이 이 조각상과 인형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나를 투영하는 요소가 아니었나 그쵸. 네. 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엄마가 스스로 자신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각상을 깨부순 것처럼 보이고 코코 역시도 인형 갖고 노는데 인형을 분리시켜서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 또한 뭔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확신을 그런 소재적으로 나타내지 않았나 네. 라는 부분처럼 보이고 엄마의 최고 작품이 수치심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엄마도 뭔가 코코의 그런 부끄러움을 알긴 아는데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그쵸. 맞아요.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엄마도 답답하고 코코도 이제 답답해지는 그런 부분으로 전개가 되고 엄마 코코가 수영장에 갑니다. 네. 수영장이 어떻게 보면 벗어야 되는 곳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맞아요. 어린 코코는 이제 가리기 바빠요. 그래서 막 가운을 입으면서 막 가리는데 화장실에 가는데 남자도 앉아서 싸?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면 그 나무 뒤에서 소변을 보는 네. 모습하고는 반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좌변기에서는 전 집에서 그렇게 해요 일단. 그러니까 튀잖아요 일단. 네. 네. 더러워서. 네. 집에서 좌변기에서는 앉아서 싸야지. 네. 그게 맞다고 보고. 어쨌든 뭐 수영장에서도 느꼈지만 코코하고 그 아이토를 하는 정치성 사이에서 계속 이제 정치성 혼란을 느끼는데 문제는 저는 이것도 짚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과연 부모의 책임일까? 애를 헷갈리게 하는 게 과연 부모의 책임일까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뭔가 엄마는 좀 방목해서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아. 자유롭게 키우고 맞아요. 싶었는데 너 때문에 할머니 입장에서는 네가 제대로 안 키우는 게 아니냐 책임감을 언급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 과연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어린 코코가 느끼는 그런 불안함도 있는데 여기 지금 그 어른들끼리도 지금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동시에 지금 접목이 되다 보니까 다 다르죠. 이걸 어떻게 접근해서 봐야 될까? 어떻게 이거를 공감을 해야 될까라는 지점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었고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말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또 보수적인 카톨릭에 대한 얘기를 나눈 거였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황이 트랜스젠더를 인정을 했죠. 맞아요. 네, 트랜스젠더를 인정을 했는데 과연 근데 지금 사회는 어떠한가라고 물어보면 글쎄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아니지 않나? 그렇죠. 근데 저는 뭔가 이러한 시선 같은 거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완벽하게 돌리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그런 사회상을 이용한 당연히 반영을 하고 있고요.
양봉을 하게 되면서 이제 벌들이 빠지고 조금 썩은 틀이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불이 여기서 세 가지 요점으로 쓰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그 썩은 것을 태울 때의 불이 쓰였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소원을 빌 때 불이 쓰였고, 세 번째는 이제 토치로 이제 그걸 만들 때 이제 불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이 조금 세상을 향한 좀 공포의 대상으로 그려졌다면, 저는 불은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싹트게 만드는 대상으로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 불을 끄는 거는 항상 어른들이었다 보니까 어른들이 좀 그래서 이게 어른들과 아이의 그 간격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러니까 불이 위험하니까 불을 만지지 말고 물에서 그냥 놀아 계속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네. 아이들은 오히려 반대로 물은 지금 현재 무서워하는, 코코는 무서워하는 모습이고 불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어른과 아이의 대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침대에서 오줌을 싼 코코죠. 근데 형제들끼리 너무 착하더라고요. 그걸 치워주기도 하고, 코코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잘못된 걸까? 라는 대사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만족도를 느끼지 못한 이유는 좀 치명적인 단점, 너무 일찍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 시작부터 맞아요. 이 120분이 넘는 2시간이 넘는 이 러닝타임 기간 동안 너무 일찍 질문을 던졌을 뿐더러 코코가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건데, 네. 문제는 내가 그냥 나란 사람 느끼기에는 그 코코가 계속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답을 권유하고 답을 끼워 맞추는 느낌이랄까?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코코가 먼저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럼 나는 이런 대답밖에 못 하겠는데 그런 지점으로 강제적으로 뭔가 이끄는 느낌. 밀고 아. 느낌. 그래서 그냥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대답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렇죠. 방향으로.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질문이 너무 일찍 던져졌다 보니까 우리는 대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뭔가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영화 시작부터 알고 있는데 그냥 그거를 계속 얘기만 2시간 동안 보고 있으니 이 사건 자체가 벌어지는 게 좀 인위적이고 보일 수도 있겠다. 답은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거에 따라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아쉽게 느껴지기도 생각할 수 있을 것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모 할머니와 함께 별과 교류를 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벌들을 통해서 조금 지역 사회를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들의 사회가 인간 사회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뭐 숫벌이 뭐 아버지와 에네코라면 여왕벌은 자기다라는 모습도 있는데 맞아. 이 부분은 결국 뭐 코코가 여성으로 살게 원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삶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지점도 볼 수 있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구냐가 확립이 돼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 코코는 계속해서 확립되지 못한 불안한 상태로 영화가 지속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이모가 옷을 가져왔는데 수영복 나오고 뭐 머리에 뒤집어 쓰기도 하는 코코입니다. 그래서 이노 옷을 입기도 하면서 뭔가 세상으로 헤엄치겠다라는 암시를 남겨요. 그래서 이모 할머니가 수맥을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물을 무서워하는 이제 이노 코코가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헤엄치는 장면이 이모 할머니와의 장면이 나왔고, 여자는 뭔가 성기가 깨끗해야 된다라는 언급으로 봤을 때 이모 할머니는 이 코코라는 인물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다가가줬다라는 지점이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봤는데 이노는 공주만 있지 왕자는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이것도 뭔가 이분법적인 시각인가?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그 부분도 있었고, 성녀 루시아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녀 루시아 이야기가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리자 그러니까 하느님께 그 동정을 바치기로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원래 루시아가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결혼을 거부를 해요. 결혼을 거부하다 보니까 그 약혼자가 분개해서 결혼 파행을 고발하고 루시아의 눈을 도려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천사가 도움을 줘서 누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루시아가 갖는 의미가 믿음으로 그 어둠을 밝혀가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코처럼 뭔가 현재 지금 어둠과 불확실성이 쌓여 있는데 이 루시아처럼 다시 누나를 받아서 어둠을 밝혀가는 밝힌다. 인물로 보았을 때 아마 그 지점에서 아마 코코하고 루시아를 연결 지으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불의 세 가지 요점에서도 아무래도 또 다른 관점이 이 영화에서 나오는 양초죠. 네. 양초도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이제 불을 밝혀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코코를 뭐 아이토르라는 본 이름도 있었지만 루시아라는 이름을 이런 지점에서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래와 함께 서로 하의 수영복을 바꿔 있는 모습도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거는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이니까 맞아. 비슷하죠. 그러니까 거의 그 8살 전에는, 예. 보통 뭐 9살 정도 뭐 10살 정도 돼서 이제 2차 성징이 그쵸, 나타나는데 그 전까지는 뭐.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이니까 네. 서로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거. 엄마는 스스로 만든 조각을 부수고 아버지의 조각을 써서 교수가 됩니다. 근데 저는 역시나 이거는 보수적인 세상에 수능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가지 곤조를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져버린 딸이 되었고 이제 아이토르를 지켜주지 못한 이제 엄마가 되었다. 교수의 행을 선택을 하면서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할머니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세상, 그러니까 돈하고 그 성정체성의 그 수능을 하게 되는 엄마였고 오히려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풀타임 근무를 하게 되면 놀아주지 못하게 되니까 엄마로서는 그 두 가지 곤조를 좀 포기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계속 혼자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니, 제가 지금 어. 계속 듣고 있는데 네. 계속 말할 타이밍을 지금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계속 말할게요. 그러면. 네네. 네. 지금 눈이 저도 그 눈이 얘기 하려고 피곤해. 제가 눈이 지금 하나를 말하자면 제가 어. 계절학기를 시작을 했는데 맨날 아침 7시에 일어나야 되는 게 너무 웃겨. 너무 힘드네요. 가장 힘든 소위 뭡니까? 네? 가장 힘든 소위 뭐야? 뭐가 제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냥 일찍 일어난다는 게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1교시는 극혐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절학기를 처음 해서 이해합니다. 몰랐는데 이 계절학기는 결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시험만 잘 보시면 됩니다. 전 근데 출석은 어떻게든 약간 현우님 스타일로 그래, 출석은 해야 된다. 아득바득하는 스타일이라. 성실하네. 근데 진짜 너무 빡셉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맨날 4-5시간밖에 못 자고 일어나서 수업하고 그러니까. 예. 힘내시죠. 예. 12월 마지막 녹화인데. 맞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진짜 눈이 진짜 작아지질 않네요. 눈이 작아지질 않네요. 새로운 네. 다시 영화 속 들어가면 네. 어른들 대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여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렇다. 근데 저는 과연 이게 아이의 시선에는 고려하는 말인가라는 시선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괴물이 생각이 나더라고. 고레아 히로카즈의 괴물이 생각이 나면서 과연 이게 뭔가 남자다운 네. 뭐 가슴이 있는 뭐 여성성 이런 그런 거 자체도 뭔가 조금 폭력적으로 조금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외적인 것으로 뭔가 나누고 판단하지 말고 우선 진짜 공감을 해주면 네. 이 아이가 어떤 입장인지를 알면 그게 조금 더 서로에게 좋은 방향성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는 전혀 이 아이의 시선에서는 바라봐주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지 않았나. 네. 근데 제 현우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영화가 확실히 좀 이미지를 너무 직접적으로 보여주긴 하네요. 뭘 직접적으로 너무 그 말하고자 하는 거를 너무 뭔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대사까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보여지는 장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수영복을 받고 있는다던가 이모 할머니랑 같이 수영을 한다던가 그런 장면들이 너무 이 영화에 대한 답을 정해놓은 느낌이에요. 심지어 자화상 만들 때 첫째는 그 볼륨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거부감으로 다가왔는데 근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8살 내 자식이 그런 고민을 한다. 네. 저 보면서 계속 이 생각했긴 했어요. 네.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답이 맞아요. 떠오르지가 않네. 맞아요. 전 이 영화가 그래도 좋았던 제가 7점을 준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뭔가 이 아이의 고민을 부모에게까지 확장하는 과정이 전 매끄럽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뭐라고 해야 돼? 계속 부모의 이야기랑 아이의 이야기랑 교차를 해서 전개를 하는데 어쨌든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러니까 고민의 그런 어떤 고민을 하는지는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고민이 효과적으로 타협점이 이르러 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느낌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게 가족의 이야기로 퍼져 나갔을 때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라는 그 과정이 전 되게 좋았어요. 잘 어우러진다라는 게 그 지점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이모 할머니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자 하면 과거의 선조들도 이 일을 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지금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 안에 있다고 느낀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조각상을 빚어간다라는 의미가 뭘 빚을 거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왜 빚을 그죠. 건지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생각하면서 삶을 돌아보는 과정을 이모 할머니는 언급을 했고 가족들이 식사 자리를 갔는데 드레스를 입은 루시아였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거울을 보는데 할머니 눈이 살벌하죠. 아이고. 예, 빨리 갈아입어라. 네. 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국 이런 게 사회적 시선을 대변하는 거죠. 긴장감이 네. 결국 근데 루시아는 옷을 갈아입고 나가게 되고 다 같이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뭔가 조금 가상의 조각상 같이 그러니까 각자 지금 갖고 있는 사연이 다른데 겉으로만 치이즈하면서 억지로 웃게 맞아요. 만드는 장면들. 불편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그냥 틀로스만 바라보는 게 아닌가. 맞아요. 과연 그쵸. 여기서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건가. 아빠도 근데 사실상 아빠도 지금 뭔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 엄마하고 그런 부분에서 참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도 또 볼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네. 루시아가 실종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토라 하더니 루시아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이게 인위적으로 이 장면 보여게 되는지. 맞아. 저랑 정확히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 뭔가 인위적인 걸 넘어서서 저는 뭔가 이 한국식 신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장면. 그러니까 그냥 굳이 그러니까 그렇게 눈치 보면서 할 필요가 없었던 장면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가 찾는 게 첫 번째 목적이면 아이토르든 루시아든 일단 뱉고서 가야 되는데 그걸 네. 굳이 아이토르하다 루시아로 바꾸는 그러니까 과정이 아니, 기계적이죠. 한국 영화에 그런 장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세력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려요. 주인공이 이게 빠져요. 그럼 그 주인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양현욱이 주인공이면 양현욱을 지킵시다. 양현 다 같이 콩쿠르스 떼창하는 거. 네, 뭔가 이런 느낌? 네. 보면서 왜 한국 영화 부르는 것 같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위적이었다. 네, 전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드림에서 제가 그 폭풍했던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축구할 때 대한민국 마지막 장면. 대한민국 영화 최악이었죠. 장면. 예. 해설자 막 그렇게 막. 근데 그게 실화라는 게 더 레전드고.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저는 결정적으로 영화의 평점을 깎아 먹었던 부분이었고. 저도요. 저도 이 장면 그러니까 7점이긴 한데 이 장면 때문에 6점 될 뻔했어요. 저는 전혀 설득력 있지 않았다. 그래서 루시아는 벌들을 이제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통들을 두들기면서 이모 할머니가 말했던 건 내적인 면을 소통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루시아는 벌들의 존재가 되게 두려웠는데 이모 할머니의 도움으로 친구가 되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존재? 그러니까 벌들이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당나귀 이유랑 비슷한 거지. 그렇죠. 동물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뭔가 치유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그리고 그 두드린다라는 접근도 초반에 저는 국경의 섬을 넘는 것처럼 뭔가 이 루시아가 동물들과 선을 넘어가면서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 의미로 아마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돌아온 루시아인데 그 돌아온 과정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 장면을 봤을 때 첫 장면하고 매우 흡사하죠. 네. 똑같이 막 잠에 뭔가 들어있는 깨어있냐라는 언급을 하는데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은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이게 아예 그냥 꿈일 수도 있겠다. 잠과 잠으로 되는 연결되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 자체가 그냥 하나의 허상일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깨어난 루시아인 거죠. 그러니까 별탈 없이 돌아왔고 역경을 디디는 루시아였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만의 소신을 갖고 깨어난 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두 가지 점으로 결말이 나뉘게 되면서 아마 또 다시 또 되돌아가는 차 속에 루시아가 나오는데 뭐 아무래도 엄마는 교수직으로 결국 가지 않았고 또한 근데 또 가정 환경은 여전히 가난해서 또 벗어나지 못했고 가정 환경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루시아라는 사람 자체는 지금처럼 나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영화가 그 부석님한테도 말씀드렸었지만 제목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저는 분명히 벌집의 정령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벌집의 정령은 어쨌든 스페인 내전 당시에 뭐 70년대 영화 불안했던 사회상 플러스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영화도 벌이
주요 소재 안에 들어간다. 음. 그리고 아이가 이런 불안한 사회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분명히 벌집의 정령이라는 영화랑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라면은 벌집의 정령은 이런 불안한 사회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고자 한다면 이 영화는 이 사회상 속에서 불안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거죠. 왜냐하면 벌집의 정령에서는 아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정말 이 내전의 폐해, 내전의 고통, 이 뭔지 모른 채 아이의 순수한 시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이야기라면은 뭔가 현대화가 됐다고나 해야 될까요? 이 아이토르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 어린 나이에 좀 일찍 깨닫게 되면서 벌어지는 혼란을 더 담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더 하고 싶었던 얘기가 내면의 것들과 소통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벌집의 정령도 그 메인 플롯이 그거잖아요. 자신 안에만 존재하는 귀신을 찾아 떠나는 연대기다 보니까 뭔가 내면의 것이랑 소통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아이토르가 벌이랑 소통하는 장면 같은 거에서 벌집의 정령의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한번 이 두 영화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1월 초부터 다음 주부터 쉬어 가잖아요. 먼저 공지를 맞아요. 드릴까요? 네, 저희도 이 얘기를 먼저 죄송합니다. 하죠. 네. 사실 저희가 지금 97회까지 달려오면서 뭐 중간중간 쉬는 기간도 있었지만 맞아요. 정말 시험 기간 빼고는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네. 잠깐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쉬어가는 맞습니다. 기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네. 사이 이제 저는 저기 조지아로 갑니다. 조지아 터키 쪽으로 그비차의 나라. 네. 떠나오고 아무래도 보성님도 다시 본가에 본가로 다녀오시고 네. 계절학기에 들어야 되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바쁘다. 한 달 동안 지금 쉬어가는 그런 기간을 가질 것 같고요. 1월 말에 돌아와야죠. 그렇죠. 네. 아마 복귀할 영화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추락 예보가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1월 굉장히 31일 높고요. 개봉이 확정됐거든요. 그게. 예. 네. 그래서 31일. 네. 그 전주나 제 아마 저녁날. 네. 그 주에 아마 복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쉬운 게 1월에 정말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노베어스가 나 너무 기대돼. 맞아요. 그리고 아까 1월 첫째 주 영화는 얘기해 드렸지만 둘째 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노베어스 나오고 그 대망의 외계인 2부. 전 이게 그냥 흥행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어쨌든 소지섭 때문에 본다는 거야 우리는. 맞습니다. 그러고 또 러빈 빈센트 감독 신작 립스의 사계 나오고요. 예. 또 1월 둘째 주에 켈로치 감독전. 나의 홀도크랑. 네, CGV에서 해주는데 저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은 보고 싶습니다. 딴 건 몰라도. 네, 그러고 그 다음 주 1월 셋째 주에 나의 홀도크랑 덤머니 나오고요. 덤머니는 뉴스 많이 보시면 다 아는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라 어떻게 들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월 넷째 주에는 도그맨 나오는데 평이 좀 구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1월 마지막 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추락의 해부랑 티모시 샬라메 나오는 원카. 원카가 엄청 히트라며요 지금. 맞습니다. 원카 엄청 히트라며. 애초에 감독이 영화 잘 찍는 감독이라 패딩턴 만든 아저씨잖아요. 네. 전 패딩턴 재밌게 봤거든요. 동화 같이 잘. 네. 그래서 1월에 볼 영화가 너무 많은데 2월에 얘기를 못 한다니까 살짝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도 2월에도 좋은 영화 많으니까요. 2월에 일단 아가일 나오고요. 그리고 파묘 나오고요. 듄 나오죠 또. 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바튼 아카데미 나옵니다. 못 보셨다고 그게 2월에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영화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나오지 했는데 지금 개봉하는 게 아쉽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근데 사실 원카도 크리스마스 영화라서. 네 맞아요. 저 어쨌든 틀어주는 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유명한 배우가 아무도 안 나오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미국 감독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 페인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뭔가 폴 토마스 앤더슨이랑 하는 얘기가 비슷하긴 하거든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뭔가 더 휴머니즘적인 이야기를 연출법을 차용을 하는데 저는 뭔가 그래서 그런 인간의 따뜻한 페이소스를 담아내는 데 있어서는 폴 토마스 앤더슨보다도 위에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할 정도로 제가 정말 고평가하는 감독이어가지고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러고 뭐 이제 2, 3월 되면은 다 아시다시피 아카데미 시즌. 아카데미 시즌이라
정말 아카데미나 골든글로브 후보에 올랐을 법한 영화들은 정말 전부 다 개봉을 할 거여서. 근데 웬만하면 이제 다 봤어. 맞아요. 한 60%는 봤다고 보면 돼. 저희가 60%는. 일단 부산을 갔다 왔으니까요. 어, 예. 60%는 봤다고 생각하면 돼. 포어팅스도 3월 개봉이긴 한데 한 번 더 볼 것 같긴 하거든요. 전 궁금해서. 난 포스터 때문에라도 한 번 더 본다. 맞습니다. 포스터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뭐, 하여튼 분량가 되게 대략- 많다는 거. 분량가 되게 많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한 주평 할까요? 한 주평? 한 줄평. 한 주평 붙었네. 저는 먼저 하면 별이 되지 않게 지켜야 할 벌들로 하겠습니다. 저는 80억 중 한 사람. 80억 중 한 사람. 오케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가 벌집의 정령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영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집을 지키던 정령이 이제는 하나의 벌로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그 앞으로 한 달 쉬어갑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휴식기를 갖고 네. 다시 뵈는 걸로 하고요. 항상 저희 청취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 항상 좋은 댓글 너무 많이 아, 남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네. 예. 그러고 뭐 네. 미리 1월 말에 할 영화 아니, 확정이 사실상 아이고. 확정이죠. 일단 추락의 해부는 무조건 가. 네, 추락의 추락에 해부는 할것 무조건 같아요. 예. 가. 추락의 해부는 무조건 가는 거고. 네, 예. 칸 1등상인데. 예. 그럼요. 그건 다뤄야지. 네. 황금종려상은 다뤄야 될 것 같고. 네. 영리들 97의 이만종의 벌 만나봤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들 네. 1월 말에 건강히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